소잉핏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이론편에 이어 드랍 숄더 완전 정복 패턴 실습편입니다. 드랍 숄더에는 어깨 구조 두 가지와 아몰 구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깨 구조는 이렇게 직선적인 어깨 드랍 숄더와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드랍 숄더. 이 두 가지 어깨 구조가 있고, 아래는 아몰이죠. 직선적인 아몰과 보통의 곡선의 아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깨 두 개에 아몰 두 개가 있고, 여기에서 한 개씩 뽑아서 이렇게 짬뽕해서 패턴을 제도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이었죠. 이것이 그 짬뽕 메뉴판이잖아요. 이것을 이 경우의 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만나서 디자인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쉬우시라고 어깨와 아몰 구조를 나눠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제도할 내용은 이렇게 복잡한 설명은 아니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서 제도를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겹친 부분의 준말입니다. 드랍 숄더를 제도하실 때 이 겨드랑이 겹친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이론편에서도 약간 설명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이 겨드랑이 겹친 부분이 실물의 옷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보여드리고 제도할게요. 이 사진은 소잉핏 블로그 제 블로그에 있는 천사 티셔츠 사진입니다. 이 겨드랑이 부분을 보시면 몸판이나 소매를 납작하게 편안하게 놓았을 때 이 부분이 많이 꼴랑거리지 않죠. 반면에 이 티셔츠를 보면, 잘 보이시나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 겨드랑이 부분이 몸판을 편안하게 놓았을 때, 소매를 편안하게 놨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꼴랑거립니다. 겹쳐진 분량이거든요. 몸판을 편안하게 놓으면 소매 쪽으로 제껴지고, 소매를 편안하게 놓으면 몸판 쪽으로 이렇게 제껴져서 이렇게 세워지는 겹친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분량이 패턴으로 보았을 때 이 부분입니다. 소매가, 그리고 몸판이 겹쳐지는 이 다이아몬드 부분이 옷으로 놓았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겹친 분량이 있는 옷은 입체적이고요. 겨드랑이 겹친 분량이 없는 옷은 평면적입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겹친 부분이 없는 옷은 버니앤님의 이 옷인데요. 원단이 신축성 있더라도 두꺼울 때는 이렇게 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착장하신 사진입니다. 입으셔서 불편하진 않다고 하셨어요. 이 원단이 톡톡해 보이지만 부드러운가 봐요. 같은 패턴으로 만드신 원피스를 만들자님께서 만드신 티셔츠입니다. 같은 구조인데도 여기가 덜 불편해 보이고, 이렇게 쏙쏙 빨리던 이 비리지는 부분이 잘 안 보이죠. 이 원단이 훨씬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가 봅니다. 아우터를 편안하게 펼쳐놨을 때도 이 겨드랑이 부분에 겹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겹친 부분이 없는 빨간 선과 겹친 부분이 있는 파란 선 중에 어느 인심이 더 길까요? 물론 이 겹친 분량이 있는 파란 선이 더 길겠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팔을 빨간 선보다 파란 선을 더 높게 들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이런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겹친 분량이 없으면 소매통 부분에서 이 디자인이 더 날씬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랍 숄더를 제도하면서 제도하시는 분이 취향이나 원단이나 필요에 따라서 이 겹친 분량을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드랍 숄더 티셔츠 디자인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두 번째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심플한 핏이랑, 그리고 좀 중성적인 느낌? 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취향마다 다르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10가지로 그려봤는데,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드랍 숄더의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디자인을 풀어보겠습니다. 앞자리가 1번인 어깨 직선의 디자인입니다. 얘는
직선적인 아몰이고 곡선적인 아몰이죠. 이 디자인에서는 어깨 각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변형을 주거든요. 더 올릴 수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디자인이죠. 처음에 그렸던 디자인 어깨보다 더 각도를 높게 주고 아몰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아몰이 곡선인 이 디자인에서도 어깨 각도를 조금 더 올려서 그려줬더니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 됐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옷들입니다. 어깨가 꺾이는 앞자리 2번의 디자인입니다. 아몰이 직선적이고 얘는 곡선적이죠. 그래서 21번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에서는 이 꺾이는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디자인 변형이 많습니다. 이 포인트가 몸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그림에서는 직선적인 아몰과 곡선적인 아몰인데 소매 달림선에서만 꺾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제 어깨 근처에서 한번 꺾여서 제도를 하고 어깨 소매 달림선에서 한 번 더 꺾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포인트가 두 군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변형됩니다. 제가 크게 묶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안에서도 또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다시 모아서 보여드리는 드랍숄더 티셔츠 디자인 10가지. 이제 조금 덜 어려우시죠? 제가 번호를 따로 적어 드리진 않았지만 쭉 보시면서 어깨가 직선적이네, 꺾였네, 여기서 꺾였구나, 얘는 두 군데서 꺾였네, 아몰의 깊이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나 패턴 메이커처럼 드랍숄더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기셨죠? 자, 이제 패턴을 제도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제도할 디자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도할 디자인입니다. 어깨 1, 아몰 1, 그리고 진동 깊이는 적당히 깊게, 어깨 각도는 보통의 어깨 각도보다는 올려서 제도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석했고 준비물은 기본 원형의 뒷판과 소매입니다. 제가 일러 패턴 강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은 어깨 드랍에 대한 드랍숄더에 대한 내용이라 툴 설명은 덜 할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본 원형이 곡률 툴로 곡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으로 응용해서 패턴을 제도할 거라서 이 곡률 툴로 만든 점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일러 프로그램 자체가 점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곡선에서는 최소한으로 점의 개수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러 강좌에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곡률 툴을 사용해서 곡선을 만들었다면 나중에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브젝트의 패스의 단순화, 이걸 누르면 옵션 창이 뜨는데 버전마다 달라요. 발을 이동해서 단순화의 정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퍼센트로 50%로 줄여달라, 20%로 줄여달라, 이렇게 퍼센트로 조정하는 버전도 있어요. 저는 2021년 버전입니다. 단순화 누르면 옵션 창이 뜨고 이렇게 바를 이동해서 단순화를 조정할 수 있어요. 제일 덜 단순화할 때는 점이 55점이고 제일 많이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35점으로 이 곡선의 점들이 없어졌죠. 근데 너무 많이 만지면, 너무 많이 단순화시키면 곡선이 처음에 그렸던 곡선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단순화시킬지, 아까 점이 이렇게 많았었잖아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이 정도였는데, 자, 한 이 정도로만 단순화시켜서 점들을 단순화시켜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매를 뒷판 어깨의 연장으로 그려서 밑그림을 그려둡니다.
저는 일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서 잠금으로 하겠습니다. 잠금 선택물 하시면 얘가 잠궈지거든요. 밑그림처럼 만져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잠금을 풀고 싶다 했을 때는 오브젝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밑에 모든 잠금 풀기를 누르시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수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밑그림처럼 뒷판과 소매를 연결해서 이렇게 제도를 하고 여기 위에서 패턴을 제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로라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밑그림 위에 패턴을 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샤프와 지우개 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펜툴로 그릴게요. 그리고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많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원리만 이야기할게요. 이 어깨 포인트에서 조금 각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0.5에서 1.5까지 다양하게 올라가고, 사실 여기서 수평선을 그려서 제도하기도 하죠. 어깨 각도가 그 정도로 다양한데 저는 여기서 한 1cm, 0.8cm 정도 올려서 어깨선을 그리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어깨 각도를 올리는데, 그 어깨 각도는 보통 기준이 제 어깨에서 얼마 올린다 말씀드렸죠. 다음 아몰 깊이는 기본 원형에서 한 5cm 정도 내려서 그려줄 거고요. 품은 그거보다 약간 더 나가서 한 7cm, 8cm 정도 품을 키워서 옆선을 그려주는데, 밑단은 엉덩이 둘레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끼지도 않게 한 2cm에서 3cm 정도 키워서 옆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아몰 라인은 여기에서 직선적인 느낌으로 그려줄 거고요. 소매 밑단 둘레는 21cm로 하겠습니다. 약간 여유로운 소매 부리가 요즘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22cm니까 여기는 직각으로 11cm 와서 인심을 연결하겠습니다. 네크라인은 원하는 만큼 파서 앞판과 뒷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몰 부분을 잠깐 볼게요. 이 핑크색 선이 원래 기본 원형의 뒷판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서 그려진 까만색의 소매통을 보면 얼추 어느 정도의 소매통이다라는 개념이 잡히죠. 아, 이렇게 여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아몰선을 내리면서 이 포인트를 움직여서 이 포인트, 아몰 깊이를 만져서 이렇게 소매통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그 기준은 이 빨간 기본 원형의 선인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연장의 느낌으로 옆선의 연장의 느낌으로 암호를 직선을 그렸는데, 직선의 느낌이라는 거지 꼭 직선일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 어깨선상의 이 부분을 골로 사용해서 넘겨서 앞뒤 소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소매산 부분이 각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아몰선을 이 부분을 생각해서 약간 곡선화 시킬게요. 가이드의 직선에다가 국자를 가지고 살짝 곡을 주시면 부드럽게 패턴이 완성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보다 소매 부리의 핏이 조금 넓어 보여서 살짝만 줄이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살짝 줄여서 소매의 부리 밑단 둘레가 22cm로 했는데 한 20cm나 20.5cm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인심이 살짝 곡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이 인심을 곡선으로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국자 가지고 계시죠? 저는 곡률 툴을 이용해서. 자,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네크의 립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길게 직사각형으로 그려주실 거죠.
이제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패턴은 답이 없잖아요. 제도하고 나서 느낌이 조금 다른데, 다르게 하고 싶은데 하실 때는 음 수정하면 되거든요. '아 어깨 각도를 조금 더 올려 볼까? 암호를 조금 더 내려 볼까? 올려 볼까?'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하시면서 핏을 다시 잡기도 한답니다. 패턴이 잘 보이게 밑그림을 지워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든 잠금 풀기 하고 누르니까 얘네들이 다 선택이 됐네요. 그렇다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패턴 잘 비교가 되시죠? 그리고 이 부분을 골선으로 해서 펴서 앞과 뒤 소매 사용하면 되고, 이 중심선을 골선으로 사용해서 펴서 좌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고 빠르죠? 어깨 1번, 암홀 1번의 제도법은 가장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제도할 디자인입니다. 어깨 2, 암홀 2. 준비물은 마찬가지로 기본 원형 뒷판과 뒷판 소매입니다. 뒷몸판에 뒷소매를 붙여서 꺾이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밑그림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꺾이는 양 각도, 이것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얘를 붙여서 밑그림을 그릴 때는 이 어깨에 꺾이는 각도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얼마가 겹쳐지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 각도에 꺾이는 각도만 보시고 얘네들을 붙여서 밑그림으로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제도 순서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깨 각도, 암홀, 옆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깨 각도는 지금 이 그린 어깨 각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서 한 0.5cm 정도 더 올려서 완만하게 어깨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그림은 밑그림일 뿐, 이 그려진 어깨 각도를 그대로 쓰지 않고 다시 라인을 잡아서 그려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암홀은 좀 전에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 느낌으로 그려보겠습니다. 5cm 정도 내려서 한 7, 8cm 가서 이렇게 2cm 정도 가서 힙이 너무 크지도 않고 다이지도 않게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암홀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곡선으로 그릴 거고요. 제 어깨에서 7, 8cm 내려가서 이렇게 암홀이 그려질 겁니다. 이 어깨 포인트에서 7, 8cm 내려간 이 점을 잡아서 암홀의 끝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든 다음 곡선화 시키겠습니다. 손으로 수작업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가이드선을 잡은 다음 곡자를 가지고 제도하시면 됩니다. 몸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에서 불편한 것을 배려할 부분은 이 소매통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매통이 너무 작진 않을까? 이 부분? 네, 아니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몸에 붙는 디자인을 제도할 때보다는 이 암홀 라인 그리실 때는 라인 자체만 보시고 제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쉬워요. 네크라인은 옆목을 2.5 파서 앞과 뒷목을 그려 주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격엽의 시간이 왔습니다. 겨드랑이 겹친 분, 이 겨드랑이 부분을 겹치게 할 건데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밑그림을 지우겠습니다. 가까이 보이게 해서 겨드랑이를 겹쳐 보이겠습니다. 먼저 소매통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예상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어깨선을 기준으로 평행으로 소매통의 반만큼 그려주고 밑단도 이어서 디귿자의 기초선을 그려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40cm 정도의 소매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으로 20으로 그려서 밑단까지 연결해서 소매를 제도하겠습니다. 암홀의 곡선 느낌에 따라서 다른데 암홀이 내려오다가 겨드랑이로 가는데 이 소매 부분에서 꺾이는 반전 곡선으로 갈라져야 되잖아요. 이 갈림길은
자연스럽기만 하면 됩니다. 소매를 그렸을 때 자연스럽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몸판의 아몰 길이와 이 꺾였을 때 소매의 아몰 길이만 맞춰주면 됩니다. 겨드랑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몰은 어차피 그려졌고 소매산의 곡선이 부드럽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맞추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먼저 직선으로 샤프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갈려지지? 이렇게 이쪽 곡선은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 밑에 곡선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인가? 이렇게 샤프로 선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겨드랑이까지의 직선 길이를 잽니다. 그 다음은 예상 소매통으로 그려준 이 인심 라인 선상에 이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다시 그려준 이 길이는 동일합니다. 이제 이 직선상에서 이렇게 겨드랑이 곡선을 아몰 곡선과 반대 곡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몸판과 붙여서 소매를 제도해서 떼낸 다음에 소매산을 정리해도 됩니다. 아니, 수정해도 됩니다. 그때는 곡선이 지금과 똑같지 않아도 돼요. 약간 변형이 되어도 되고 단지 길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몸판 아몰과 소매산의 길이 밸런스만 맞춰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통까지 완성해서 여기다가 완료. 그러면 소매통 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20cm를 기준으로 했지만 소매산 높이에 따라서 소매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소매통을 더 크게 더 좁게 해서 겨드랑이 곡선은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꺾어지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 길이의 직선을 알아내고 예상하는 소매통에 그 직선과 같은 길이를 만들어서 그 선상에 곡선을 만들어주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매 인심 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소매 밑단 둘레는 20에서 22라 그랬으니까 반쪽이니까 10cm에서 11cm를 그려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밑그림을 지우니까 패턴 라인이 더 잘 보이죠? 이제 이렇게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디자인과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겨드랑이 겹친 분. 이거 별로 안 어렵죠. 여기에 뭔가 제도법상 설명이 너무 많고 라인이 복잡해서 여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맞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제도한 이 두 가지 디자인만 이해하신다면 앞에서 보여드린 드랍숄더 티셔츠 디자인 이 10가지 모두 제도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완전 정복 맞죠? 맞다고 우기는 바입니다. 드랍숄더 완전 정복 패턴 실습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랍숄더 디자인을 패턴 제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잉핏이었습니다.